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냥 맹목적으로 옥시는 그런 전과가 있는 기업이니까 절대 사면 해야 안 돼. 돼. 이건 아니잖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첫 번째, 옥시로 인한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았나 그걸 보고 받지 못했다면 같이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는 같은 사회 구성원이란 말이에요. 사회가 굴러가는 것 중에 원인이 없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비 효과라고 얘기하듯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옥시가 이런 식으로 좀 뻔뻔하게 나오는 거는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잘못이란 건 아니에요. 맞아. 대중들의 잘못이란 건 아닌데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직간접적인 원인이 조금은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쉽게 되고 쉽게 표현하면 그냥 돌려 말해서 딱 직구로 표현하면 진짜 만만하게 보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갖고 혹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더 같이 내주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기업을 망하게 하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기업에 소속돼서 밥 벌어먹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그 숟가락을 다 뺏자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지속적으로 눈을 떼지 말자는 거예요. 이 기업이 또 다른 짓을 하진 않는지 혹시 잊으면 안 돼. 정부에서 규제를 또 갑자기 완화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이미 어떤 관심이 멀어지면서 모니터링은 실패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옥시 자체는 뭐 납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옥시 넘어가니까 오래 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문제가 옥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옥시랑 비슷하게 똑같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한 그렇죠. 많은 제품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도 거의 대다수가 하나도 안 했는지 대다수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 내가 기억하는 바로는. 근데 그 기업들도 하나도 보상을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 아예. 이슈가 안 됐으니까. 내 제품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할 수 없다. 라고 그냥 발뺌을 하고 몰라 이러고 손살을 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모니터링이 저는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라는 거는 옥시는 큰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고 그 회사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막 이렇게 몽둥이가 가해지지만 그 작은 회사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만 그렇죠. 그게 진짜 최종적인 한 시대에 일어난 큰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 시민이라고 볼 수 있죠. 맞아. 근데 이게 꼭 나의 책임감을 떠나서 내가 옥시 제품을 안 쓴다라고 얘기를 해서 나는 피해를 안 봤으니까 나랑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되게 멍청한 얘기예요. 내가 사용하는 다른 제품이 또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 결국에 내가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아까 립스틱 같은 것도 시대가 지나고 하면 정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또 법률 용어는 내가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회사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소송을 걸면은 이겼어 이 사람이. 그 내가 피해를 봤다는 게 인정을 받았어. 그러면 그 피해받은 사람 모두한테 보상을 하라고 이름 모을 수 있어. 아 정말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는 그게 소송을 우리 소송을 단체로 걸어야 돼. 소송 그래서 비용을 단체 부담을 해야 돼요. 자기가. 이름이 안 들어있으면은 자기가 보상을 못 받는단 말이야. 어. 그것도 좀 바꿔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 그거는 확실히 좀 그렇네. 문제가 있는 부분이네.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나 뭐 이런 직업 정신에 대해서 또 확실히 말을 할 수 있는 규제가 있는 자료 나는 독일이라고 생각하거든.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 왜냐면 뭐 불법적인 일들. 그래서 저번에 옛날에 다큐를 한번 봤었는데 건설 현장에 철근이 하나 빠졌어. 그러니까 두 개인가 하나가 빠졌어. 그 층을 허물었어. 콘크리트 다시 해야 된다고. 그 정도로 기업가 정신이 그 사람들 있고 그만큼 법 규제가 그만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사실 그거는 국민들이 만든 거잖아. 그런 환경을. 근데 우리는 문화가 그게 계속 반복이란 말이야. 삼풍백화점 그때 무너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픔을 겪었잖아. 그러고 나서 또 거기 경주에서 그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것도 진짜 부실공사 해가지고 또 무너졌단 말이야.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자꾸만 발생을 한단 그렇죠. 말이야. 뭐 그것도 그렇고 뭐 최근에 뭐 세월호 사건도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운 않은, 사건이 과거부터 계속 우리나라는 이어지고 있는데 이어지고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 혹은 규제 강화, 없어. 법적인 강화 같은 게 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오늘 나비니까 나비랑 연결해서 보면은 학교나 이런 데 보면은 트랙이나 우레탄 코트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애들 노는 운동 그렇죠. 예. 놀이터 이런 데도 코트가 푹신푹신한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나비 검출된 거. 왜 나비 검출되냐면 그게 폴리머 이런 거니까 굳히려면 빨리 굳히려면은 나비나 비스무트 이런 걸 집어넣으면 빨리 굳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결국에 시드 같은 거야? 그 원가 절감 결국 이거예요.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 속도, 생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납을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문제냐면 지금 어린이집 얘기를 하잖아. 근데 최근에 군 장병들 군화에서 맞다 그 나도 들었어. 나비 나왔어? 와 대량 엄청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근데 지금 나라를 그 지키는 사람들한테 돈을 싸게 해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챙겨 물라고 이렇게 있는 거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납중독에 걸려서 아프면 나라를 누가 지키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이 참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아쉽다는 거야 나는. 맞아, 왜냐하면 뭐 다른 나라들이라고 무조건 잘한다 이렇게 보기 힘들지만 많지. 사실 외국에는 선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럽의 어떤 나라인지 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매일 일요일마다 그 하는 거 뭐지? 뭐 어떤 거? 개그 콘서트. 아니 디즈니 동산 그거 알면 아재다? 아재. 아무튼 비디오 영화 속으로. 비디오 영화 속. 아니야 그 막 서양 솔로몬의 스튜디오. 예솔도 막 하는 거 있잖아. 마레야 솔로. 아무튼 그래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TV 이런 데에서도 몇 번 나왔던 거 같은데 유럽에서 옛날에 페니실린 만든 회사에서 무슨 약을 하나 냈어요. 그 약이 뭐냐면 임산부가 입덧을 하면 입덧을 완화해주는 그 약인데 그 들어봤어. 약을 먹으면 기형아가 출산이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 몰랐지. 왜냐하면 쥐나 이런 동물 실험을 했을 때는 기형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사람한테 투여를 하니까 기형아 발생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사람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못 하고 그러니까 쥐로만 그게 괜찮겠다라고 믿고서 약을 출시한 거죠. 그러니까 동물 실험에 뭐 그 전임상까지만 한 거지. 단적인 면이 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사실 지금도 탈리도마이신이라는 그 약품이 이름 탈리도마이신인데 그 약품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약품이냐면 혈관이 못 자라도록 하는 약품이야. 그러니까 발달을 저해시키는 약품이야. 그래서 이 약품을 먹으면 발달을 저해시키는 약품이라는 걸 언제 알은 거야? 피해자들이 생기면서 사실 이 약품을 입덧을 완화하면서도 먹었지만 그 병을 앓고 있는 척수염이라던가 뭐 그런 걸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투약이 되는 상태였는데 이 약품이 뭐 거울상 이성질체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입덧을 완화해주는 그런 길항작용 같은 것 같아. 그런 작용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세포 조직 자체가 자라는 거를 방해하는 그런 물질인데 기형아를 출산한다라는 사실이 세계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기업은 근데 문제가 엄청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었잖아. 되게 많은 사람들. 그거를 막 밥 먹듯이 먹은 건 아니고 그치. 임산부니까 조금씩 누가 약을 밥 먹듯이 먹어요? 진짜 가서도 약을 밥 먹고 안전하다고 해서 막 먹은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임신을 했으니까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한 알 두 알 먹었는데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지. 엄청 조심스럽지. 굉장히 입덧이 너무 힘드니까. 그 사람들이 다 기형아 출산을 한 거지. 그 다리가 없고 막 얼굴이 반쪽만 있고 막 이런 애들이 태어난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이 약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다라는 걸 조금씩 의견을 모으고 크루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문화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기업이 처음에는 약간 방관하는 태도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 유감이다. 유감충들이 유감거렸는데 열이 받은 거지. 그래서 국민들이 더 열이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마음을 모으니까 기업도 그렇고 오히려 또 국가도 그렇고 이게 잘못됐구나. 잘못됐나 보다. 이건 진짜 보상해줘야 된다라는 그 인식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지 그때 그 나라에서. 우리 사건은 기업에다가 욕을 하고 뭘 하고 막 방망이를 때리고 이래갖고 걔네들이 마지못해서 약간 달래준다는 느낌으로 와가지고 그냥 돈 몇 푼 주고 미안하다 얘기하고 끝이잖아. 재수없어. 근데 이 사건은 물론 이 사건도 그렇게 시작했을지 몰라도 최종적으로는 이 기업은 내가 잘못했다. 국가는 내가 그걸 승인해서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쌍방으로 합의를 하고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정당한 보상을 두 곳에서 지속적으로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보상이 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공학적인 윤리를 결국에는 근데 그렇게 해도
지금 그 기영아의 인사를 누가 책임져 줘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적어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책임을 지는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이라도. 태도가 있다는 거야. 마음과. 이게 일은 이미 벌어졌잖아.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보상이란 게 평생 보상을 해주는 게 뭐 당연히 좋겠지만 그건 사실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맞아.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그 도의적인 책임을 해준다는 게 그러니까 책임을 져준다는 게 충분히 좋은 선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자체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업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일본에 의해서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 페니실린 만든 그 입덧 방지 약품을 탈리도마이신. 만든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아무리 강경하게 나와도 인정을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인정하는 기업가 정신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계속 지금 라디오를 통해서 납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청취자들이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납에서 계속 문제점에 대해서 납의 문제점, 납의 단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 드렸고 그리고 아까 클레오 패터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공학 윤리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학을 좋아하는 우리 넷이서 얘기를 해볼 만한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도 이거에 대해 관심을 이 청취자분도 그렇고 많은 대중들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는 거죠. 경험치 가져야 돼. 이게 납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그 진리가 어떤 것이다라는 건 중요하지만 다른 원사들 다 그렇겠죠. 근데 이 납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슈가 바로 공학 윤리가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여실히 드는 이런 주제인 것 기회에 같아. 이렇게 공학 윤리에 대해 깊게 얘기해 보는 것도 참 좋은 그 시간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성장하는 방송이니까 그렇죠. 우리들이. 같이 우리 시청자와 같이 성장하는 방법. 그래서 같이 이런 그 사회적인 이 문제점에 대해서. 옥시싹싹에 대한 아주 싹싹 파헤쳐보자. 지속적인 관심도 같이 가져보자. 뭐 이런 거는 언젠가는 이야기를 했어야 될 문제고 언제든지 언제나 이야기를 해야 될 문제. 그렇죠. 언제나가 중요해요. 언제나.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금기시 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나는 그래요. 생각해. 예. 언제나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잘하면 잘하는 걸 칭찬해주고 못하면 못하는 걸 지적해주고 고치면 안 돼. 예, 그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맞아. 지금 아무리 물론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하다지만 그 와중에서도 지켜볼 건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줄 거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그 피해자가 나중에는 내가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게 되는 거지.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냄비란 단어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게 하나에 집중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화력이 계속 분산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빵 터지고 여기서 빵 근데 터지고. 저 말 자체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 게 어느 나라나 다 저래.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은 것들이 터지다 보니까 화력 집중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씩 이렇게 거의 지금 점사를 하면 돼. 불꽃놀이 수준인데. 하나씩 내려오면 돼요. 점사를 그래요. 하면 돼. 하나씩 점사를 하는 거죠. 아무튼 저희가 그 주기율표 과학 연대기로서 납을 살펴보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성장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공학도로서 그런 윤리를 되짚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희도 항상 지금부터 공부나 연구를 할 때 나는 잘 하고 있는가, 과연 그 사회적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가.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야 그렇죠. 이제 네. 앞으로 다른 사람을 그렇죠. 비판할 할 수 있는 거죠. 자격이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좀 타이트한 과학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게 됐고 그렇죠.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더더욱 더 무거워지면 거의 심층수까지 내려갈 것 같으니까 다음에 뭐 공학 윤리에 대해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네. 또 깊게 다루는 언제나 해야 기회가 되는 있었으면 이야기니까. 좋겠습니다.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2주차, 3주차에 거쳐서 과학자, 주기율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콘텐츠는 또 색다른 거를 저희가 새 거를 내.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인트로에서 프롤로그에서 그치. 말씀드렸다시피 컨텐츠 엄청 많아. 일단 컨텐츠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고 뭐가 재밌을지 모르고 또 저희가 뭘 잘할지 몰라서 여러 개를 준비했는데 좋게 말하자면 참 아이디어가 많은 친구들이라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굳이 저희가 자폭을 하자면 아직 뭐가 정립된 사람들이 맞아. 아니구나. 체계가 근데 아직 정확히 안 잡혀서 그래서 저희는 같이 성장하는 방송이라는 거죠.
근데 어차피 저 합리화 아니지? 어차피 1화를 올릴 때 1화를 듣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명이죠. 한 나중에 10화가 쌓였을 때 10분이 네? 10분 아니야? 그렇게나 많이? 10화 정도 쌓이면 벤츠 뽑을 때 또 뭐 아무튼 10화 정도 쌓였을 때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 보면서 뭐가 어느 재밌 컨텐츠가 사람들이 그죠. 반응이 좋은 거를 네, 봐야지. 뭐가 재밌다고 말을 해주시면 그 컨텐츠에 그쪽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포커스를 맞추면 되니까. 저희가 뭐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주말마다 한두 번씩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컨텐츠를 그러니까 매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씩 천천히 해가면 되겠죠. 그렇죠. 쌓아야지. 그래서 다음 주 주제를 그냥 후딱 말씀드리고 네. 저희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녹음이 된 줄 알고 말을 엄청나게 씹어놨는데 네. 녹음이 안 됐죠. 그래서 저희 지금 진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경험치 2배 이벤트 오늘. 빨리 아니야 경험치 반 이벤트 아이가? 그걸 봤는데 2번 했으니 2배지. 녹음기를 하나 사야겠다 이런 경험치가 생각이 들어. 쌓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건데 같은 걸 두 번 했는데 경험치 한 번밖에 안 쌓인 거야. 그래서 아이고. 우리 멘델 형이 실수를 해서 오늘 벌칙. 그 벌칙 해야 돼. 치킨을 쏘기로 해가지고 야. 좋아. 근데 맨델이 네. 또 그런 거는 그거 맨델 어허. 좋다고.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다음 주제는 뭐죠? 제목이? 미스테리 과학관이라는 컨텐츠 제목으로 잡았어요. 미스테리 과학관이 뭐냐면 과학적인 주제긴 하죠. 네. 그런데 저희가 당연히 이때까지 했던 과학적이죠. 거는 정론적으로 이미 사실로 밝혀진 것들을 그렇죠. 과학적 모아서 사실들을. 네, 얘기를 뭐 해줬지만 과학자에 대한 내용이나 이번에 나비에 대한 내용이나 다 네. 그런 거였죠. 그런데 이거는 뭐 가령 예를 들자면 공룡이 왜 멸종했는가 혹은 너무다. 외계인은 있나? 외계인이 있는가 없는가 UFO의 존재는 뭐 이런 것처럼 아직 여러 가설이 나왔지만 이게 맞다라고 정립되지 않은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 사실과 과학에 근거하여 그렇죠. 여러 가설들을 과학적으로 맞는 얘긴가 틀린 얘긴가를 저희 딴에 분석을 하면서 그걸 찾아와가지고 저희끼리 토론을 해보는 보기도 약간, 보고. 네. 그런 시간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싸움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네. 같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보이는 라디오면은 멱살을 잡으면 그런 거면 제가 또 자신이 있기 지금 때문에 제 목에 칼이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안 끝내면 살해를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요쯤에서 말을 마치고 네. 늦게까지 촬영을 하시느라 네. 너무나 또 죄송합니다. 저희보다는 또 저희 라디오를 들어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좋은 말 올렸다. 들어주시는 분이 있겠죠? 있겠죠. 손 들어보세요. 아이 뭐이 그런 거 하지 마. 아이고. 아니 CPU 뽀뽀뽀 지원 그래, 요즘 그런 거 뽀뽀뽀도 그렇게 안 해요. 요새 애들 방구대장 뿡뿡이에서 끊겼다고 그런 진행은. 방구대장 뿡뿡이. 뭐 어린이 여러분 일어나 그런 거 안 한다고 이제. 요즘 디즈니 애들은 만화동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어쩌고 거라고 그렇죠. 그 시대 유물이란 말이에요. 버릴 때가 됐지. 요즘 보니 아니가 대세기 때문에 보니 아니가 뭐죠? 그거 몰라? 돌려 돌림판 이거죠. 아재요. 안다니까. 정말 그래요. 아무튼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다음 주에 미스테리 과학관이라는 컨텐츠로 더 많이 더 재밌게 처절하고 네. 더 재밌게 처절하게 해야 돼. 즐겁게 할 건데. 더 치열하게 싸움해야 되나? 제가 이겨야 되니까요. 더 치열하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